자, 수능 완성, 네, 유형편 3번 부분에서는, 유형 3번 문학 파트에서는, 네, 고전 시가에서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거기에 따른 정서를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일단 평론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작품들이 네,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어떤 태도나 정서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적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보자라고 평론, 일반 산문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독특한 건 요것이 중간, 네, 평론 중간에 무려 4작품을 섞어서 넣었어요. 그동안 출제했던, 네,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했던 패턴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네, 질문 구성이라서 이걸 좀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유형 문제를 내겠다면 이러한 질문 구성으로 낼 수가 있겠죠. 네, 여러 작품을 묶을 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평론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4개 작품의 특징을 좀 보면 일단 평시조와 가사, 사서시조 2작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A 부분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정적 상황과 과장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 B에서는 이제 가사문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마치 송민곡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꿈이 님을 일시적으로 제외하게 되는 수단으로 쓰고 있죠. 요것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송민곡입니다. 송민곡이 꿈에서 님을 만나죠. 그러나 송민곡에서 님을 만났지만 꿈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요. 눈물이 연달아 나서 눈물이 발하라니 말인들 어이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것은 네, 역시 네, 송강정철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네, 천상계의 인물로 네, 선녀 또는 네, 신선 같은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을 했다라는 점. 네, 좀 뭔가 좀 귀한 사람인가 보죠. 다음 C와 D에서는 사설시조가 나타나서 느낌이 비슷해요.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또는 님을 네,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비슷한데 일단 C 부분에서는 낙천적 웃음, 사설시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낙천적인 표현을 통해서 네, 해학성이죠. 이걸 통해서 네, 시적 화제의 내적 갈등을 네, 극복하는 거죠. 네, 갈등 극복의 수단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학적, 건강한 웃음을 통해서 네, 님이 없는 괴로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착각 모티프, 그림자를 보고 님인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종장 표현이 비슷하죠. 야, 낮이니까 망정이지. 밤이면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네, 밤이 아니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 부분에서 님이 오마건을 네,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역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님비곰비 곰비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월엉중창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네, 좀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화자 행동이 막 우당탕탕 저녁밥 이쯤 뛰어먹고 막 가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니병을 쭉 파요. 행동이 되게 과장적이고 열거적입니다. 그런데 주추리 3대를 보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추리 3대는 이 삼나무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속아놓고서 주추리 3대가 나를 알뜰히도 정말 깔끔하게 100% 깜빡 속아 넘어가게 나를 속였구나라고 표현해서 그 반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신이 속아놓고 나서 사물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주객전도적인 표현도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좀 사전에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바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잘 해야 되는데 산문 파트와 네, 작품 파트를 좀 잘 나눠서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조선 후기 등장한 사서시조 중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작품은 C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3번 단락이죠. 네, 3번 단락으로 예, 좀 정리를 하면 네, C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님이 돌아오리라는 자, 님이 돌아온다는 네, 기대가 무산이 된 거죠. 기대가 지켜지지 무산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산되어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 다시 한번. 네. 님이 돌아온다는 그 기대가 무산되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심적인 고통이 있을 거예요. 무산돼서 거기에 따른 내적인 고통이 있을 텐데, 이 고통을 어떻게 된다? 해학적이고 낙천적인 웃음으로, 네,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웃음으로, 웃음, 해학이죠. 웃음, 네, 웃음으로, 네, 극복해 나가는, 네, 사설 시조의 특징이 여기에서 또 나타나고 있지요. 네, 사설 시조의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 시조 중 기다림을 노래한 작품들은 부재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드러내면서도 과장이나 희화와 오케이, 앞에랑 비슷한 점인데 좀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죠? 네, 좀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선 후기에 등장한 네, 사설 시조 일단 네모칸 치고요. 네, 시에 관련된 겁니다. 네, 시에 관련된 건데 시 예시에 관련된 거예요. 자, 부재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 네, 에서 두 번째는 밑줄만 치면 됩니다. 네, 부재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 예, 기다림의 자세까지 일단 밑줄 정리하고요. 아, 이게 시 내부에서, 네, 시 내부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구나. 자, 이 정서인데, 자, 이 정서가, 네, 드러내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한다? 네, 기다림의 자세를 과장, 네, 밑줄 치고 1번 들어갈까요? 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과장이나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죠. 과장, 희화화. 네, 쭉 밑줄 칩니다.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희화화 2번. 네, 그렇게 좀 잡아놓고. 자, 그래서 희화화를 통해 그리움과 웃음을 동시에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 인즉슨 그리움과 웃음을 동시에 표현한다. 우리 국문학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움과 웃음을 동시에 표현한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한다. 해학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희화화라고 하는 거죠. 과장과 희화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네, 해학성이 드러난다.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 웃음으로 걱등을 극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네, 감상의 방침이 약간 좀 바뀌었죠. 사설 시조에서는 이렇게 정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는 정서 또는 네, 태도라고 보여지는 건데 기다림의 자세요. 근데 과장과 희화화라고 하는 것은 네, 그림과 웃음을 동시에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그 건강한 웃음으로 그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거죠. 요걸 좀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요 부분은 네, 갈등을 낙천적 웃음, 건강한 웃음이죠. 낙천적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작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벽사창이 어른 거늘 흰 벽이 또는 푸른 벽이라고 해야 돼. 네, 벽사창이니까 푸른 벽이 어른 커늘 님만 녹여 나가 보니 네, 푸른 색깔 뭐 흰색일 수도 있는데 해서 작품으로 들어가면 네, 님만 녹여 나가 보니 초장 부분입니다. 해서 밑줄 들어갈까요? 님만 녹여 나가 보니 하는 부분입니다. 쭉 밑줄 쳐놓고요. 자, 이거는 시적 화자의 착각이죠. 결론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창밖에 무언가 어른거리는 것을 님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네, 화자가 님으로 네, 착각함 정도로 미리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님으로 여기서 나가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 님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밝은 달이 내 뜰에 가득 밝게 비추고 있는데
벽오동 젖은 님해 봉황이 나려와 짙 다듬난 그림제로다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빼고 일단 그림제 먼저 체크할게요. 네, 그림제로다. 그림자이에요. 그림제 네모칸 치고 자, 1번 요거 정확히 하면 그림자가 또는 그림자이 뭐 그러는데 그림자예요. 이게 원관념이죠. 네, 그림자가 원관념인데 근데 요것은 뭡니까? 네, 화자는요. 이거를 보고 님으로 착각한 대상이죠. 님으로 착각한 네, 대상이 바로 그림자였습니다. 님으로 착각한 대상 그림자. 네, 별표 쳐야 되겠죠? 그래서 님으로 착각한 그림자였다. 근데 이 그림자를 뭘로? 자, 벽오동, 오동나무죠?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와 짙 다듬는, 깃을 다듬는 난 그림자로다라고 해서 여기 벽오동 밑줄 들어갈까요? 또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벽오동은 오동나무고요. 네, 벽오동은 오동나무고 오동나무요. 이 오동나무가 네, 봉황이 깃 다듬는 듯 네, 봉황으로 비유해서 두 번째는 네, 여섯 번째는 네, 봉황입니다. 네, 봉황은 네, 보조관념이에요. 네, 보조관념으로서 네, 그 오동나무를 비유한 겁니다. 오동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오동나무를 비유한 건 그럼 이 오동나무는 뭐니? 님으로 착각한 대상이 바로 그림자인데 이 오동나무 그림자를 님으로 착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동나무, 벽오동은 네, 오동나무 그림자가 바로 뭡니까? 착각을 유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동나무 그림자가 착각을 유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님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 그림자는 무슨 나무 그림자다? 님으로 착각한 대상인데 바로 그림자인데 오동나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앞에 오동나무를 집어넣어주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죠. 오동나무 그림자. 다시 한번 오동나무 그림자. 됐습니까? 자, 이제 종장으로 가서 모처라 밤에 심한정 남 우일 뻔할게라. 야, 마침 그만둬.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비웃을 뻔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비웃을 뻔했게라 라고 해서 종장 부분에서 네, 종장 마무리의 특징이죠. 종장 마무리의 특징은 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 님이 오지 않는, 자, 님이 오지 않아요. 이 그림자로 착각했던 님이 오지 않는 어떤 기대가 꺾인 상황이에요. 여기선 기대가 꺾인 상황인데, 네, 기대가 어긋난 상황이에요. 님이 오지 않는 기대가 어긋난, 네, 기대가 어긋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해학적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죠. 해학적 웃음으로, 네, 극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C에 대한 해석 더 있는 거 볼까요? C는 님이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어긋난 후에 심적 고통. 자, 님이 오리라는 기대가 어긋난 후에 심적 고통 밑줄칩니다. 그 다음에 비웃음을 피했다는 유치한 안도감으로 전환 밑줄치고요. 아, 심적 고통을, 네, 여기죠. 네, 기대가 어긋난 상황이죠. 기대가 어긋난 요 상황은 심적 고통일 거예요. 기대가 어긋난 상황은 심적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 유치한 안도감으로 전환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님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자, 부정적인 정서부터 밑줄 들어갈까요? 부정적인 정서를 착각 모티프를 통해 유발한 웃음으로 이완 밑줄 치고요. 착각 모티프네요. 요 옆쪽으로 좀 써볼까요? 아, 여기 벽오동, 오동나무, 착각을 유발하는 여기 요 부분이죠. 요게 벽오동이 착각 모티프가 담긴 겁니다. 네, 오동나무를 비유하긴 했죠. 착각을 유발했던 네, 오동나무, 착각 모티프를 통해 유발된 웃음으로 이완, 네, 완화시킨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이완은 온전히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에 웃음을 더해서, 자, 잠시나마 심적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밑줄 칩니다. 자, 해서 해석 웃음을 어떻게 된다? 잠시나마니까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네, 갈등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야 되겠죠? 자, C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C 부분을 마무리하고